철수 씨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고 명석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과학고와 서울대를 거쳐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고 회사에서도 업무 처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엘리트죠.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발표 능력도 뛰어나 동료들에게 말 그대로 업무 능력자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철수 씨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추진 중인 새 프로젝트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팀장을 새로 뽑는다는 공고가 있었는데요. 철수 씨가 후보자로 거론됐었죠. 승진의 기회기도 했고 자신의 능력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 그 기회는 철수 씨가 아닌 철수 씨의 입사 동기인 현석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철수 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현석 씨도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보아도 분명 일 처리는 철수 씨가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찌해서 현석 씨가 뽑혔는지 철수 씨는 답답하기만 했죠. 생각에 너무 빠지게 되자 철수 씨는 뭔가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표출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동료들도 철수 씨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묵묵히 들어줬으나 철수 씨의 의심이 과해지자 어느 날 입사 동기가 보다 못해 인사과에서 들었던 내용을 전달해줍니다. 사실은 말야, 최종 후보로 현석이랑 너가 올라갔는데 막판에 현석이가 된 거래. 프로젝트를 이끌 팀장으로 누가 더 적합한지 무작위로 몇몇 골라 비공개 설문을 했나봐. 동료 평가가 최종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어. 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과 충격, 좌절감. 그 얘기를 들은 후 한동안 철수 씨는 회사 일에 의욕도 없고 우울한 감정만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진심으로 궁금해졌죠. 도대체 왜 동료들이 자신보다 현석 씨를 더 높게 평가했는지. 정말로 그 이유가 궁금해져 철수 씨는 주의를 기울여 현석 씨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현석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내고 객관적으로 자신은 어떠했는지 반성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몇 가지 있었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철수 씨가 현석 씨보다 부족했던 것이자 현석 씨가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 첫 번째, 바로 현석 씨의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자세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같은 얘기라도 의자의 비스듬히 기대어 말하면 말의 내용이 아주 좋더라도 건방지다는 인상을 주기 쉽고 반대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말을 하면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아이를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어 편안한 자세로 아이를 보며 말할 때와 바른 자세로 앉아 똑바로 아이를 주시하며 말할 때 아이가 받아들이는 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발표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삐딱한 자세로 말을 한다면 청중들은 발표자가 진지함 없이 대충 준비했거나 적당히 둘러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반대로 등을 쭉 펴고 올곧은 자세로 말하면 어떨까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전달할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사람의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 즉 태도입니다. 발표나 토론을 하는 업무적인 대화뿐 아니라 일상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내비쳤던 자세로 인해 철수 씨는 자신의 이미지에 조금씩 마이너스가, 현석 씨는 플러스가 됐었을 겁니다. 두 번째, 대화의 주인공. 철수 씨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화를 이끌고 적절한 유머를 던지는 것을 즐기며 대화의 리더 역할을 많이 해왔죠. 문제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도 궁금한 게 생기면 불쑥 질문을 하거나 유머를 던지기 위해 말을 툭툭 끊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당장 몇몇 사람들을 웃게 할 수는 있어도 말하는 당사자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들은 불쾌감이 들 때도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철수 씨처럼 대화를 이끌고 진행자처럼 리드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대화도 대화의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안되면 의식적으로라도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말을 하게 놔두자.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자신의 얘기로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자 라는 도량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100마디 멋진 말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니까요. 당신이 그 어떤 의견이나 감상을 굳이 멋지게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듣기만 해도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도 있어요.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학의 로즈메리 램지 교수는 자동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500명의 소비자에게 어떻게 지금의 차를 구입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일즈맨이 내 말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는 누구나 궁금한 것도 많고 요구 사항도 많기 마련이죠. 따라서 세일즈맨들이 자기가 팔려는 자동차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를 하기보다 고객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 다음에 자신의 자동차가 거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설명해 줄 때 판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철수 씨와 현석 씨의 차이도 이러했습니다.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대화를 이끌고 주도하려 했던 철수 씨와 다르게 현석 씨는 조용히 뒤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데 에너지를 더 쏟고 있었던 거죠. 대화가 끝나면 사람들은 대화를 주도했던 철수 씨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진지한 눈빛으로 반응했던 현석 씨가 더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과 같다고 합니다. 대화에서 나만 주인공이 아니라 나와 같이 혹은 나보다 더 상대방을 주인공을 만들어주려 노력한다면 모두가 당신의 팬이 되어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두가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려 노력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인내심. 마지막으로 동료들이 철수 씨보다 현석 씨를 더 높게 평가한 점은 인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나기로 했던 상대가 늦으면 늦는다고 투덜투덜,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일을 2번 해야 한다고 투덜투덜, 배가 고프다고 투덜투덜, 밖에서 영업해야 하는데 날씨가 굿으면 굿다고 투덜투덜. 이런 사람들을 곁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소한 것에도 과하게 투덜대고 화를 낸다면 주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작은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방 흥분하고 화내는 것은 대개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자존감이 바닥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철수 씨가 더운 날에는 덥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추운 날에는 춥다고 불평하며 일이 많으면 많다고 투덜댈 때 오히려 현석 씨의 묵묵하게 일을 해내는 한결같은 태도가 더욱 돋보였을 겁니다. 물론 현석 씨도 철수 씨처럼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 바지가 젖거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속으로는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티를 내지 않았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듬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철수 씨는 이번 일로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고쳐야 자신의 능력에 마이너스 칠 일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